나는 지각을 했다. 게다가 아멜 선생님이 분사법에 관해 질문하겠다고 하셨는데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까봐 꽤 겁이 나 있었다. 차라리 학교에 가지 말고 벌판이나 돌아다닐까 생각해보기도 했다. 날씨는 활짝 개어 있었다. 숲가에서는 티티새가 떼지어 지저귀고 제재소 뒤 릿베르들에서는 프러시아 군대들이 훈련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풍경과 소리가 분사법보다 더 마음에 들었지만 나는 꾹 참고 학교로 뛰어갔다. 면사무소 앞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철책을 두른 게시판 안에 모여있는 게 보였다. 이틀 전부터 패전이니 징발이니 하는 프러시아 군사령부의 여러 언짢은 뉴스들이 다 이곳에서 흘러나왔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나는 뛰어가면서 생각했다. 광장을 지날 때였다. 대장간집 와슈테르 영감이 조수와 함께 게시판을 들여다보다가 말했다. 얘야, 그렇게 서두를 거 없다. 지각은 하지 않을 테니까. 영감이 나를 놀리는 줄로만 알고 숨을 몰아쉬면서 나는 아멜 선생님 댁에 비좁은 마당으로 뛰어들어갔다. 평소에는 수업이 시작되면 을에 책상 뚜껑을 여닫는 소리며 책을 잘 외우려고 귀를 막고 커다란 소리로 읽어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좀 조용히 해 하고 책상을 마구 두들겨대는 선생님의 회초리 소리 등이 떠들썩하게 한길까지 들려왔기 때문에 나는 그 법석을 떠는 틈에 살짝 내 자리로 가앉곤 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치 일요일 아침처럼 조용했다. 열린 창문을 통해 진작부터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그 무서운 회초리를 팔에 끼고 서성대는 아멜 선생님이 보였다. 나는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아야 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선생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다. 프란츠, 어서 내 자리로 가 앉아라. 너를 빼고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나는 얼른 의자 너머에 내 자리로 가서 앉았다. 두려운 마음이 가시고 나니 선생님이 푸른 프로코트 차림에 가슴에는 주름 잡힌 장식을 달고 수가 놓아진 검은 비단 모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것은 장학간에 시찰이 있거나 시상식이 있을 때만 있는 예복 차림이었다. 교실 전체에는 여느 때와 다른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가장 놀란 일은 평소에 비어있던 교실 안쪽 의자에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머리에 삼각모를 쓴 오제 영감과 전 면장, 우체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저마다 슬픈 표정들이었다. 오제 영감은 모서리가 다 헤어진 프랑스어 초보 교재를 무릎 위에 펴놓고 그 위에 커다란 안경을 올려놓고 있었다. 나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아멜 선생님이 교단 위로 올라가더니 방금 전 나를 맞아줄 때처럼 부드럽고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여러분, 이게 내 마지막 수업이에요. 베를린에서 알사스와 로렌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지시가 내렸답니다. 내일 새 선생님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로써 프랑스어 공부는 끝입니다. 명심해 들으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고약한 놈들 같으니 면사무소에 나붙은 계시는 바로 그거였다.
마지막 프랑스어 공부. 그때 나는 겨우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아주 배우지 못하게 된단 말인가. 이대로 끝맺어야 하다니. 헛되이 보낸 시간들이 새 둥지나 찾아다니고 자아르강에 얼음이나 지치러 다니느라고 학교를 빠진 시간들이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지겹고 두렵기만 하던 문법책, 성경 등이 이제 와서는 헤어지기 아쉬운 친구처럼 느껴졌다. 아멜 선생님에 대해서도 같은 심정이었다. 선생님이 떠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벌을 받고 회초리를 얻어맞던 기억마저 씻은 듯 가셔버렸다. 가엾은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옷을 잘 차려입은 건 이 마지막 수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을 영감들이 교실에 와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학교에 좀 더 자주 얼굴을 내놓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 선생님이 40년 동안 수고하신 공로에 대해 감사하고 사라져가는 조국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려는 의지도 곁들여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은 나를 지명하셨다. 내가 웰 차례였다. 내가 그 분사법을 조금도 틀리지 않고 큰 소리로 줄줄 웰 수만 있었던들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첫 마디부터 막혀버렸다. 나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몸만 흔들었다. 그러자 아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프란츠, 난 널 탓하지 않아. 넌 충분히 뉘우치고 있을 테니까. 그래, 그런 거야. 누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지. 뭐 서두를 것 없지 않나? 내일도 있는데 하고. 그 결과 너처럼 되는 거야. 공부할 것을 날마다 내일로 미룬 게 우리 알사스의 가장 큰 불행이었어. 이제 저 프러시아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뭐라고? 너희는 프랑스인이라며 너희 말도 할 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군 하고. 하지만 프란츠, 너만의 잘못은 아니야. 우리 모두 가책을 느껴야 해.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어. 몇 푼의 돈을 더 벌기 위해 여러분을 밭이나 공장으로 보내기를 원했지. 그렇다고 나 자신은 떳떳한가 하면 그것도 아니야. 공부를 시키는 대신 우리 집 마당에 물을 주라고 하거나 은어낚시를 가고 싶을 때 여러분을 놀리기도 했었으니까. 아멜 선생님은 곧이어 프랑스어에 대해 말씀하셨다. 즉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명징한 말이므로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 결의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될지라도 자기 나라의 언어만 잘 간직하면 마치 감옥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였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문법책을 읽어주었다. 나는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이 너무 쉬워 놀랄 지경이었다. 하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들은 적이 없었고 또 선생님이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설명해 주신 적도 없었다. 그건 흡사 이 가엾은 선생님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부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주려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외기를 끝마친 다음 쓰기 연습을 했다. 아멜 선생님은 이날을 위해 새 쓰기책을 준비했는데 거기에는 동그스름한 아름다운 글씨체로 프랑스, 알사스, 프랑스, 알사스 하고 쉬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조그마한 깃발들이 우리 책상에 꽂혀 교실 전체에서 펄럭이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였는지 모른다. 아무도 떠들지 않았다. 펜촉이 노트 위를 스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풍뎅이들이 교실 안으로 날아들었으나 아무도 거기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꼬마들까지도 그게 무슨
프랑스어라도 되는 것처럼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작대기를 긋고 있었다. 나는 학교 지붕 위에서 꾸르르 우는 비둘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저 비둘기들도 머지않아 독일어로 울게 되지 않을까? 가끔 책에서 눈을 들면 아멜 선생님은 교단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이 조그마한 학교를 눈 속에 넣어 가기라도 할 듯 주위의 물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선생님은 같은 교실에서 교정을 마주보며 40년 동안을 지내왔다. 그 시간 동안 의자와 책상들은 닳아 반들거렸고 마당에 호두나무가 자랐고 선생님이 심은 홉덩굴이 지붕까지 뻗어 창문을 장식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이 모든 것들과 헤어져야 했다. 2층에서는 선생님의 누이가 짐을 꾸리느라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튿날이면 선생님과 그 누이는 이 땅을 아주 떠나야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수업을 끝까지 계속하려는 각오를 굳게 하고 있었다. 쓰기가 끝나자 다음은 역사 시간이었다. 우리 꼬마들은 바, 브, 비, 보, 비를 합창했다. 교실 안쪽에서는 오재 영감이 교과서를 두 손으로 든 채 안경을 쓰고 아이들과 함께 한자 한자 뛰어읽고 있었다. 그도 무척 열심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한 나머지 조금 떨렸다. 그의 책 읽는 소리가 하도 우스워 우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이 마지막 수업을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성당의 괴종시계가 12시를 치더니 이어 앙젤리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때마침 교실 창문 아래로 훈련을 끝내고 돌아오는 프러시아군들의 나팔소리가 들려왔다. 아멜 선생님은 창백한 얼굴을 하고 교단에서 일어났다. 선생님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다. 여러분, 나는 하고 선생님은 말씀했다. 선생님의 목줄을 무엇인가가 죄이고 있었다. 선생님은 말을 다 끝맺지 못했다. 선생님은 흙판을 향해 돌아서더니 백목을 쥐고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썼다. 프랑스 만세. 선생님은 벽에 이마를 대고 한참 계시더니 우리에게 손짓했다. 끝났다. 다들 돌아가거라.